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25살의 여성 A씨는 1998년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녀 마음의 병은 쉽게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서 캄캄한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도중 그녀는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절대 알지 말았어야 할 자살 사이트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만 괴로워했던 이 삶의 결정에 함께할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던 2004년 12월 마침내 한 남성을 알게 돼요. 약 20회가량 메일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고 결국 두 사람은 연탄을 이용해서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2005년 2월 19일입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것을 결심하게 돼요. 남성이 렌터카를 대여했고요. 자살에 필요한 테이프나 연탄 같은 도구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이후 A씨가 합류합니다. 두 사람이 동반 자살을 약속한 그 인적이 드문 산의 주차장으로 같이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함께 주고받은 문자와 연락처 같은 흔적들은 싸그리 지워놓고 두 사람은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했죠.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가 일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남성이 돌변했습니다. A씨를 제압하더니 손발을 묶었고요.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거즈로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신나였습니다. A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정신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성은 계속해서 이 거즈를 이용하면서 직접 손으로 A씨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그녀를 여러 번 실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신이 일어나면 실신시키고 하는 거죠. 사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남성이 A씨를 살해하기를 원한다기보단 그냥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질식은 시키지만 절대 죽을 정도로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A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던 남성은 결국 그녀를 살해했고 강변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게 이 남성의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마는 당시 36살이었던 남성 마에우에 히로시입니다. 그는 1968년 오사카에서 경찰관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에우에는 온순하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성격으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직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자라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중학생이 된 마에우에는 추리소설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소설을 읽던 도중 한 사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장면은 아이의 입이 강제로 틀어막아진 장면이었습니다. 한참 그 그림을 보던 마에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성욕이 끌어올랐고요. 급기야 그 그림을 보면서 자위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판타지가 그를 끔찍한 범죄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에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약품을 적신 꺼즈를 가지고 인근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몰래 질식시키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마에우에가요, 이 질식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스쿨삭스라고 불리는 이거 아시나요?
그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적이 있고 일본에서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입고 다녔었는데요. 이 흰 양말에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중학생일 당시에 유행했던 이 이제 루즈삭스를 신은 교생 선생님을 보고 처음 흥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집착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대학에 가서도 이 집착은 계속되었고요. 한 번은 이 흰 양말을 신고 있는 남학생을 덮쳐서 질식하게 하고 그게 미수에 그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소문나게 되자 대학을 자퇴할 수밖에 없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마이우에는 어쩌면 아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1995년 우체국에 취직을 했고요. 평소에는 조용히 일만 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버렸는데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흰색 스쿨삭스를 신고 있는 남성 동료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끌어가지고 이를 참지 못해서 동료를 덮치고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다행히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때 그가 체포가 돼서 적당한 어떤 이 교정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마이웨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거의 평생 모았던 돈 1,000만 엔, 1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겨우 그를 기소유예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도 잃고 집안에 고립된 채 폐인처럼 살던 마이웨는 2001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자전적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요, 주인공이 누군가를 질식시키는 내용으로 이제 블로그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질식왕이라고 블로그에서 칭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쓰던 그의 소설은 훗날 범행의 계획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를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실제로 행동하기에 이릅니다. 지나가는 여성 2명을 약품을 적신 수건으로 질식시키고 달아나다 붙잡혔어요. 근데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멈출만도 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해 4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약품 적신 수건으로 남자 중학생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이로 인한 폭행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세상에 나온 그는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길 가던 사람을 납치하는 것보다 좀 더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어긋난 판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가 바로 찾은 게 자살 사이트입니다. 그곳에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들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2004년 첫 번째 피해자를 유인했고 2005년에 범행을 실행합니다. A씨를 만나기 전 미리 살해에 필요한 약품과 도구를 준비했고 의심 없이 그녀가 자신의 차에 타게 되자 아무도 모르는 자살 스팟이 있다면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미리 지우게 했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자 조심하고 조용해 보였던 마이웨가 돌변했고 여성을 제압해가지고 자신의 판타지를 채우고는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 장소에 갔고요. 유기 장소까지 다 돌아보면서 가지고 온 카메라로 시신을 촬영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기념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촬영을 한 후에도 한참이나 그곳에 머물다 갔었다고 해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당시 14살이었던 중학생 B군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5월 친구에게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오사카 남성을 만나러 간다라는 문자를 남겨두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 오사카 남성은 불행히도 마에우에였죠. 오사카에 위치한 타나베역에서 만난 그들은 마에우의 차량에 옮겨 탔고 이후에는 A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B군을 고문하고 살해합니다. 신원이 발각되지 않게 옷을 벗겨서 시신을 유기했고요. 게다가 아주 대범하게도 미리 녹음해둔 B군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쉽게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났고 내가 아이를 살해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2005년 6월 10일 대학교 3학년이었던 21살의 남성 C씨 또한 자살 사이트에서 마에우에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에우에는 함께 자살하자면서 그를 불러냈죠. 예상대로 이 C씨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집을 나가고 나서 열흘 이상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개월 후인 2005년 8월에 숲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렇게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동안 일본 수사기관은 도대체 뭘 했을까? 2005년 2월 달에 이 첫 번째 피해자 A씨가 사망한 지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사실 그때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마에우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각각의 피해자 간의 연결점이 없었고 그래서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에 경찰이 이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 바로 자살 사이트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의 히로시 이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8월 5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그가 체포됐어요. 실제 그의 모습인데요. 체포가 된 후에도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찰이 그의 자백을 받아낼까 하다가 그가 자신의 그 블로그 사이트에다가 썼다가 지운 소설을 복원했어요. 거기에 이제 범행 기록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를 추궁하게 됐고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남긴 말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었으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입을 막았을 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을 느낀다. 난 그저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는 글쎄 여성의 입과 코를 압박해서 질식시키는 영상이 있는 이제 음란 비디오가 잔뜩 발견됐고요. 게다가 컴퓨터에는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영상과 음성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걸 한 거죠. 결국 2007년 2월 경찰은요. 마에우에 히로시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3월 28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검찰의 구형 그대로 사형 판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뒤인 2009년 7월 사형이 집행됐어요. 당시 이 사건은 일본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그를 정신감정했던 하세가와 교수는
그가 자신을 분석해서 사회에 도움을 준 데 써달라고 말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막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전했어요. 이건 의외의 행동이었는데요. 마요우에 히로시가 어렸을 적에 전직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체포 무술에서 파생된 질식에 의한 학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 괴상한 성적 집착의 씨앗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분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괴상한 집착.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